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노후원전 폐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날 이미 37년 이상이 되었고 또 만 30년 수명을 다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아직도 폐쇄되지 않은 채 가동 중에 있거나 아직도 심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가장 위험천만한 그런 위험물로 놓여 있어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촉구를 결의안을 국회 결의안을 본 의원 포함해서 3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법을 발의하면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지금 주고 있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교훈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노후원전이기에 그 노후원전 폐쇄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의 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일이면 새롭게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그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주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의 가장 노후한 원전으로부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내걸었던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또한 당선이 돼서 주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더욱더 담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시고 또 환경연합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희원영 집행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월성 1호기가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경주 해관전 연대의 이상호 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길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이쿱 서울생협의 정설경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려서 간략하게 지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오늘 발의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법 내용이 어떤 개정안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함께하신 분들의 또 취지 발언 말씀 들으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범위나 주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것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30년 수명이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체 계획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기간 IAEA와 같은 국제기구조차 왜 한국은 원전을 짓기만 하지 해체 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해체 계획서를 준비하도록 또 촉구를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에 반드시 원자력 이용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허가를 받을 때에는 사전 해체 계획서가 작성돼서 이것이 제출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해체 계획서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처분, 관리하며 이를 위한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하게 처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중요하게 저희가 또 하나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건설하거나 운영하거나 할 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이른바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이런 그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평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에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안에 반드시 이런 중대 사고의 환경 영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또 이번 지금 고리 1호기와 얼성 1호기와 같이 수명이 다한 것을 연장해서 수명 연장하는 시에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자력 안전법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명 연장을 하고자 요청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 관련해서 동의하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일방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탕 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동의할 때만이 건설 운영 그리고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7월 1일 내일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일에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장되고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야 그리고 모든 정당의 협력과 관심 속에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앞서 제가 발의했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 또 정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관련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원전하는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희원영 태국인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양희원영입니다. 원전을 처음에 건설할 때 해체계획서와 그다음 사용 해결료 중저준위 폐기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원전 사업자에게는 당연한 규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만 관련해서 건설허가 때 관련 서류를 내게 되어 있지 해체계획서나 사용해결료 핵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획서가 건설허가 당시에는 제출하는 목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핵폐기물에 대한 비용,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있을 원전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서가 하루빨리 제출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은 저희와 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김진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내용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설계기준 사고라고 해서 발전소 내에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발전소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런 설계기준 사고에 의해서만 방사 상황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가 이미 목도했듯이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인근 주민, 인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인데요. 일본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전 재가동도 어렵습니다. 현재 50여 개의 원전이 다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전이 재가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자체장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8개 원전을 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인근에 18개 원전이 지금 가동되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미 건설 가동된 원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심각한 인명피해나 경제피해를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 피해를 직접 입는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허가가 나면 건설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현재의 법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의하에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명이 끝난 원전은 그런 동의도 필요 없이 원전이 폐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발의된 법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협의가 된다면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경주 또 부산 지역에서도 함께 참석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일정상 오늘 부산 지역에서는 참석을 못 하셨고요. 경주 해관전 연대의 이상호 국장님께서 또 오늘 관련된 내용 지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주 해관전연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홍이라고 합니다. 일단 월성 1호기가 있는 현장에서 왔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핵발전소 사고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전에 사고를 걱정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경주 지역을 살펴보면은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산중수소로 인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배많은 갑상선암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핵발전소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명에 대한 월성 1호기 폐쇄에는 모두가 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월성 1호기 수면 연장 신청이 한수원에서 이제 교감으로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왜 수면 연장 신청만 하느냐, 해체 계획서는 없느냐고 수없이 이렇게 한수원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이제 수면 연장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을 해놓고는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수면 연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면 연장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체 계획도 함께 내놓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마다 한수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지금 법 체계상 해체 계획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정부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한수원에서 수립을 한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법안이 좀 고쳐져서 해체 계획도 함께 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것이요. 2012년도 12월 달에 경주시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성 1호기 수면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한수원이 함께 이 여론작업에 동참을 했고요. 함께 문항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70%가 넘는 경주 시민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이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80%가 넘게 월성 1호기 폐쇄에 동의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올해 이번에 당선되신 후보가 월성 1호기 폐쇄에 동의를 했는데
이러한 민의들이 지금 현재 수면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규. 네, 저희는 이제 먹거리 안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기준을 바꿔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활동체이다 보니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활동하는 이 생협조합원들의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아무리 먹거리에서 방사능 그 최대 허용치를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한번 터졌을 때는 그 기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모든 안전에서 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시게 되는 이런 신규 원전과 그리고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끝났을 때는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사고를 가정하지 않은 이런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가정해 놓고 반응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래된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정보, 각종의 비리 이런 것들이 항상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공통점이 그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는 그 선이 없어진다라는 거.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목숨을 빼앗겼음에도 심지어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와온 것에 대해서 그 분노를 국민들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이 갖는 이 부조리와 불합리, 비리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상호 국장님, 양효영 위원장님, 정설경 이사장님 포함해서 오늘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의 의미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 달라져야 하는 핵심에 무엇보다도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깊게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응답하는 첫 번째 일은 가장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자체 장의 동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절차와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른바 핵마피아들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 그 뒷감당은 그 위험은 국민들이 오롯이 다 안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그리고 가난에 배불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 갔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개최를 하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도 원내대표 대표 연설을 통해서 노후한 구리로기, 월성이로기 폐쇄를 위한 국회 역할, 여야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선 원내대표도 당대표 연설에서 노후 원전 폐쇄를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일 7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부산에서, 울산에서, 경주에서 많은 지역에서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경주 지역, 부산 지역 70% 이상의 주민들이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이걸 모아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원전이 폐쇄될 수 있도록 국회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경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